답이 33인 두 자연수가 있대요. 일단 두 개를 합쳐서 33이라고 하는 거니까 저는 이렇게 가겠습니다. 두 개의 문자를 x랑 y라고 하고 이렇게 놓을 겁니다. 그리고 x를 큰 거, y를 작은 거라고 할게. 자, 첫 번째 문장에서 이렇게 식이 하나 나왔고 연립방정식이니까 식이 하나 또 필요하겠죠? 자, 일단 큰 수를 작은 수로 나눈 거야. 나누면 몫이 5가 되고 나머지가 3이 된대. 자, 이걸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검산식 기억나니? 검산식? 검산식 어떻게 하는 거지? 이 나눗셈이 잘 됐는지 확인하는 방법. x를 나누는 거잖아. 그러면 얘가 이제 나누는 숫자가 되고 얘가 이제 몫이 된단 말이야. 그럼 나누는 숫자랑 몫이랑 곱해. 그리고 거기에 나머지를 합쳤을 때 이 x가 나오면 이게 이제 제대로 된 계산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 이게 이제 검산식인 거야. 근데 이 나눗셈 이 표현을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정리를 해보면 x는 5y 플러스 3입니다. 그럼 식이 두 개 나오죠. 얘랑 얘랑. 그래서 이건 대입법으로 갑시다. x에다가 5y 플러스 3을 대입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온 식을 자 일단 y끼리 합치면 6y고 상수항 넘어가면 30이니까 y는 얼마냐면 5다. y 구했고 그 다음에 5를 다시 여기다 넣어요. 그럼 x는 얼마냐면 28이죠. 그래서 큰 수는 28, 작은 수는 5 이렇게 되는 거야. 큰 수 구하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28이죠. 자, 두 자리 자연수가 있대요. 10의 자리가 있고 1의 자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갈게요. 첫 번째 10의 자리, 1의 자리 숫자를 각자 x랑 y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 각 자리 숫자의 합은 7이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식을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x 더하기 y는 7이다? 이렇게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를 잘 보셔야 돼요. 이 수에 10의 자리랑 1의 자리 숫자를 바꾼 수는 여기 보시면 는이 있어요. 는. 근데 어떻게 알아야지? 는이가 들어가면 거기가 등호 자리라 그랬지. 등호의 좌변이 10의 자리랑 1의 자리를 바꾼 수야. 야, 10의 자리, 1의 자리 바꾸면은 yx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그지? 얘가 10의 자리죠? 얘가 1의 자리지. 그럼 10의 자리를 표현할 때 그냥 y라고 표현합니까? 10의 자리인데 얼마로 곱해야 되지? 10을 곱해야 되죠? 그리고 1의 자리에는 그대로 씁니다. 이렇게. 근데 이게 바뀐 수예요. 그래서 10y 더하기 x가 이제 좌변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처음수는 이거지. 이거 어떻게 표현해? 10의 자리가 x니까 10x, 1의 자리는 y니까 y. 그래서 이게 처음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처음수보다 45만큼 더 크다라고 돼 있어. 크다라고 하면 더해요, 빼요? 더해야 되지? 작다라고 하면 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식은 일단 이렇게 완성이 되지. 정리해보면은 일단 x 왼쪽으로 갔을 때 마이너스 9x 넘어가면은 플러스 9y는 45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전체 다 마이너스 9로 나눌 수 있지. 나눠보면 여기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식이 두 개야. 얘하고 x 더하기 y는 7이다. 이렇게 두 개. 연립을 합니다. x 더하기 y는 7이다. 자, 두 개 연립하는데 y를 소거합시다. 더해볼게요. 더하면은 2x는 2죠. x는 얼마입니까? 1이죠. y는 얼마예요? 여기다 1 다시 대입하면 y는 6이지. 자, 그러면 처음 수는 얼마였던 거야? 10의 자리 1이고 1의 자리가 6이니까 16이었던 거지, 그지? 자, 졸업식에서 영주는 선배 10명에게 각각 꽃을 한 송이씩 선물할 건데 자, 종류가 두 종류예요. 한 송이 1,000원짜리 빨간 장미가 있고요. 한 송이에 이제 1,500원짜리 노란 장미를 살 거래. 자, 종목이 두 개죠. 일단 문제에서 물어본 건 노란 장미 아닙니까? 자, 노란 장미를 X라고 할게요, 저는. 자, 그러면 노란 장미는 1,500원이니까 가격 입장에서 어떻게 되냐? X 송이를 노란 장미가 X 송이잖아? 1,500원짜리지. 자, 그럼 가격은 어떻게 돼? 노란 장미만 1,500? X가 되죠. 이해가니? 그 다음에 빨간 장미는 몇 개 사는지 모르지. Y라고 합시다. 그럼 얘는 1,000원짜리니까 가격 어떻게 됩니까? 1,000 더하기 1,000Y가 되겠지. 이해가니? 다시 한번. 노란 장미 가격이야. 빨간 장미 가격이에요. 이해갑니까? 가격에다가 개수를 곱하면 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총 얼마 들었대? 13,500원이 들었대. 맞습니까? 이렇게 된 식이 나왔고. 그리고 지금 이게 연립방정식이잖아요? 식이 하나만 있으면 돼요? 식이 하나 또 있어야 되지. 자, X랑 Y는 이 개수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선배 10명한테 꽃을 줄 거래. 그럼 X랑 Y랑 합치면 얼마가 돼야 됩니까? 이게 10이 돼야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 두 개 연립해서 문제 풀어주시면 돼요.
자, 여기에서는 토끼랑 오리랑 두 가지가 나오네요. 일단 토끼랑 오리랑 각자 몇 마리인지 모르니까 X, Y라고 합시다. 그럼 첫 번째, 토끼랑 오리를 모두 합쳐서 몇 마리 기르고 있대요? 20마리. 그럼 X 더하기 Y는 20이죠. 그 다음에 토끼랑 오리의 다리수를 이제 합쳐봤더니 66개래. 자, 물어봅시다. 토끼는 다리가 몇 개예요? 4개죠? 그래서 토끼 마리수에다가 4를 곱해야지 토끼의 다리 개수가 나오는 거고, 자, 오리는 다리가 몇 개입니까? 얘는 2개입니다. 그래서 얘는 2y. 이렇게 해야지 다리 개수의 합이 나오는 거야. 그게 66이래. 그럼 이거 두 개 연립하면 또 이제 x랑 y가 나오겠죠. 자, 현재 아버지랑 딸의 나이 차이는 25세고, 일단 여기 끊어보시고요. 일단 물어본 게 이제 현재 아버지 나이죠? 일단 현재 아버지 나이 x, 딸의 나이 y라고 합시다. 자, 아버지가 나이가 더 많을 테니까 x 빼기 y는 25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10년 후에라고 돼 있거든요. 10년 후에는 아버지가 몇 살입니까? x 더하기 10이 되겠죠. 그래서 10년 후에는 아버지의 나이가 여기가 등호 자리입니다. 여기. 자, 그러면 10년 후에는 딸의 나이가 얼마일까요? 10 더하기 y가 되겠죠? 이해가요? 지금 여기에 10년 후라고 나와 있으면 아버지만 나이를 먹는 게 아니라 딸도 나이를 같이 먹는 거야. 근데 그거의 몇 배다? 9배라고 되겠어. 여기다 곱하기 2 하면 되겠네, 그지? 그래서 요거랑 연립하시면 됩니다. 자, 가위바위보 문제가 생각보다 시험에 이제 많이 나오는데, 가위바위보 좀 개념을 좀 알고 가셔야 돼요. 뭐, 못한 사람이 없겠지만,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지금 두 사람이 가위바위보 하는 거 아닙니까? 이 표를 잘 보세요. 자, 물어봅시다. 맨 마지막 줄에 보시면요. 철수가 이긴 횟수를 물어봤어요. 얘를 뭐라고 넣어야 됩니까? 철수가 이긴 횟수? X라고 합시다. 그러면 영희가 이긴 횟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걸 뭐라고 할까요? Y라고 하시면 돼요. 자, 가위바위보의 개념은 이래요. 철수가 만약에 10번 이겼어. 그럼 그 얘기는 영희는 몇 번 졌을까요? 네. 얘도 10번 치는 거야. 무슨 말인지 가? 누가 이겼으면 누가 진 사람이 있는 거잖아. 그래서 철수에 이긴 횟수가요. 영희한테는 진 횟수가 됩니다. 그럼 반대로 영희가 이긴 횟수는 철수한테는 진 횟수가 되겠죠. 이거를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표를 그린 거야. 자, 그러면 문제 한번 볼게요. 이긴 사람은 4계단씩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진 사람은 2계단씩 내려갈 거래. 그러니까 얘는 플러스 4를 곱하시면 되고 얘는 마이너스 2를 곱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결과 처음 위치보다, 자, 일단 영희 거 한번 볼까요? 영희는 지금 y번 이겼고 x번 졌거든. 자, 이긴 횟수만큼 얼만큼 올라간다고? 4계단씩 올라가죠. 영희 입장에서는 y번 이겼으니까 이제 4를 곱해서 4y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x번 졌잖아? 그럼 이제 진 만큼 두 칸 내려가니까 마이너스 2x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가십니까? 요게 이제 진 거, 요게 이제 이긴 거. 그렇게 해서 처음보다 14계단을 더 올라가 있대. 그럼 얘는 14가 돼야겠지. 이해가요? 두 번째. 철수. 철수는 x번 이겼어. 4계단씩 올라가니까 몇 x? 4x. 그 다음에 y번 졌어. 2계단 내려가야 되니까 마이너스 2y죠. 이렇게 해서 어디에 있다? 2계단 올라가 있대. 그럼 결국 이건 이제 연립하시면 되겠죠? 자,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보다 8cm가 더 긴 직사각형이 있대. 일단 보세요. 문제에서 뭐 물어봤습니까? 맨 마지막 줄에 항상 나와 있어요. 뭘 구하라고? 세로 길이죠. 자, 가로의 길이가 여기 은는이가 세로의 길이보다 8cm가 더 길다. 자, 그러면 좌변은 가로 길이를 써야 되는데 문제에서 가로 길이 안 나와 있지. 자, y라고 합시다. y는 여기 세로의 길이는 x였고요. 8cm가 더 길다라고 했으니까 더하기 8 하시면 돼요. 단순하지? 첫 번째 시간으로 나왔고, 두 번째 둘레의 길이가 나와 있거든. 자, 둘레 어떻게 구하는지 아십니까? 가로 더하기 세로 더하기 가로 더하기 세로야. 이해가? 그러니까 가로 더하기 세로 계산한 다음에 2번씩 곱하는 거니까 곱하기 2 하면 돼. 이게 둘레야. 자, 그래서 우리 가로를 뭐라고 하기로 했죠? y라고 하기로 했죠? 세로는 x고 여기에다가 곱하기 2를 하면은 그게 이제 둘레라고. 양쪽에다 2를 나눠버리면 x 더하기 y는 28이 되겠죠. 자,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거 연립하시면 돼요. 자, 1문제는 우리가 이제 알고 가야 되는 게 있어. 봐요. 일단 지금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이 문제에 그냥 아예 세팅을 이렇게 시작하고 가야 됩니다. 현아가 1일 동안
일하는 양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본인이 일 얼만큼 할 수 있는지가 다 다를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현아가 1일 동안 일할 수 있는 양, 그 다음에 진수. 또 이제 1일 동안 일할 수 있는 양이 각자 있을 거란 말이야. 이거를 X라고 합시다. 얘를 Y라고 할게요.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데, 보시면, 현아랑 진수가 같이 하면은 15일 만에 일을 끝낼 수가 있다라고 돼 있어. 보세요. 현아가 하루에 일할 수 있는 양이 X잖아. 근데 며칠 동안 일한다고? 15일. 그럼 15X 아닙니까? 이게 이제 현아가 일한 거야. 15일 동안. 자, 진수는 하루에 일할 수 있는 양이 Y야. 근데 15일 동안 같이 일했다며. 그럼 15Y가 되는 거야. 이해가요? 자, 그렇게 해서 일이 끝났지. 일이 끝났으면은 는 1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이게 좀 특이한 부분인 거야. 일이 끝났어. 그럼 는 1이야. 자, 그 다음에 다른 상황이 나와요. 두 번째, 현아가 혼자 18일 동안 일을 했대. 자, 현아 혼자서 18일 동안 일했으면 몇 X? 18X로 가야겠죠? 그 다음에 남은 일은 진수가 10일 동안 해서 일이 끝났대. 그러면 몇 Y? 10Y죠? 이거는 1이다. 이렇게 돼요. 일이 끝났으니까. 됐습니까? 중요한 거는 얘는 정답이 좀 특이하게 나와. 그래서 내가 이걸 끝까지 한번 다 풀어줄게. 일단 Y를 소거할 겁니다. 최소 공배수. 10이랑 15의 최소 공배수가 뭐야? 30이죠, 30? 그지? 여기다가 전체 2를 곱해요. 틀릴 수도 있지 뭐. 자, 2 곱하면은 30x, 30y는 2다. 밑에다 3 곱하면 54x, 30y는 3이다. 그래서 y를 소거합니다. 빼요. 마이너스 24x, y 지워지고 마이너스 1이죠. x가 얼마예요? 24분의 1 아닙니까? 잘 보세요. 지금 24분의 1이라고 나왔잖아. 정답은 24예요. 그러니까 얘는 정답이 분모에 가 있어. 중요한 거는 분자가 꼭 1이어야 돼. 이게 아니면 이제 문제 의미가 없어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거는 진수가 혼자서 이거 물어봤으니까 x가 아니라 y를 구해야 되는 거네. 그지?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이거 대입하면은 좀 복잡하고 연립을 다시 할게요. 우리가 y를 구해야 되니까 x를 소거해야 돼. 자, 15랑 18의 최소 공배수가 얼마니? 3으로 나눠보면 얼마입니까? 30, 90이네. 그럼 얘가 90이 되려면은 얼마 곱해야 되니? 6? 여기는 5? 곱해야 되는 거죠? 자, 6 곱해주면은 90x. 그럼 6 곱해주면 90y. 그리고 이쪽은 90x. 50y는 5가 되겠지. 뺍니다. 뺐을 때 우리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게 y라 그랬지? 자, x 소거 되고요. 여기는 40y는 1이죠. y는 얼마입니까? 40분의 1이야. 그러니까 이 문제의 특성상 정답이 뭐뭐분의 1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정답이 뭐예요? 40이 정답인 거야. 아시겠어요? 문제 풀이 방식이 조금 독특해. 그래서 다 풀어준 거야. 자, 거속시 문제네요. 우리가 거속시 문제 풀 때 어떻게 하라 그랬죠? 표를 그리자고 했었죠? 자, 일단 상황이 두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보세요. 등산을 한답니다. 등산을 하면은 산을 올라갔다가 내려와야겠죠? 두 가지 상황이 있어요. 올라갈 때, 내려갈 때. 자, 일단 여기는 올라갈 때, 여기는 내려갈 때. 두 개로 나눕니다. 일단 올라갈 때에 대해서 문제 한번 볼까? 자, 올라갈 때는 시속 3km로 갔대요. 자, 속력은 3이고요. 내려올 때는 시속 4km로 내려왔으니까 여기는 속력이 4야. 일단 마지막 줄 한번 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려온 거리를 구하래. 자, 내려온 거리 뭐라고 해요? x라고 합시다. 자, 그럼 올라간 거리는요? y라고 할게요. 맞습니까? 일단 첫 번째 알 수 있는 거.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 잘 읽어봐. 내려올 때는 올라갈 때보다 2km가 더 먼 길을 걸어갔대. 그러니까 내려올 때가 더 긴 거지. 내려올 때는 올라갈 때보다 2km가 더 멀대. 그 다음에 자, 이제 빈 부분이 이제 시간이니까요. 시간 구하는 공식이 뭐죠?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니까 뭐라고 써야 돼요? 3분의 y. 여기는요? 4분의 x. 자, 여기 한번 보시면요. 올라갈 때 시간, 내려올 때 시간, 총 합쳐서 몇 시간? 4시간이 걸렸대요. 그럼 식은 뭐라고 쓸 수 있죠? 3분의 y 플러스 4분의 x는 4다. 이거 연립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연립해드릴까요? 계산은 본인이 하시는 걸로.
자, 그 다음 문제도 동생이 분속 60m로 산책을 나간 지 15분 후에 같은 길을 형이 이렇게 해서 산책을 나갔다고 합니다. 일단 거속시 표를 한번 그려주시고요. 여기서는 이제 항목이 두 가지가 나오죠. 동생이 있고요. 형이 있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요 설명을 한번 보세요. 자, 지금 이제 산책 길입니다, 이게. 동생이 산책을 먼저 나간 거야. 그러고 나서 이제 15분 후에 형이 출발을 한 겁니다. 그럼 동생은 이만큼 멀리 떨어져 있을 거 아니야, 그지? 형이 뒤늦게 조금 더 빠른 속력으로 쭉 쫓아가서 둘이 이제 만난 거야. 아시겠어요? 이제 쫓아가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일단 한번 빈칸 채워볼게요. 동생은 분속 60이라고 했으니까 동생의 속력 뭐라고 써야 됩니까? 60. 자, 형은 분속 80이니까 형의 속력은 80. 그리고 마지막 줄 한번 봐봐.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 형이 산책을 나간 지 몇 분 후인지를 구해. 형의 시간을 물어본 거지. 자, 형의 시간을 뭐라고 해야 됩니까? X라고 하는 거야. 자, 동생의 시간도 있겠죠? 요거는 Y라고 할게요. 자, 근데 여기 한번 볼게요. X랑 Y의 관계를 봐야 되는데 잘 들어봐. 누가 먼저 출발했니? 동생이 먼저 출발했죠. 그럼 동생의 시간이 더 많이 걸린 거지. 동생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간이 이 늦게 나온 형보다 더 많이 걸려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Y는 X에다가 이게 더 많다며. X에다가 얼마를 더 더해야 돼? 몇 분 후니까? 15분 후죠. 그래서 15를 더해주시면 돼요. 됐습니까? 식은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단위가 현재 분속이죠. 분속이기 때문에 이건 15는 그냥 그대로 15로 가는 거야. 이렇게 되고요. 이제 거리 비어있죠? 자, 거리 구하는 공식. 속력 곱하기 시간. 여기도 속력 곱하기 시간. 자, 해서 거리는. 자, 동생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갔고, 형도 뒤늦게 쫓아갔지만 어쨌든 여기서 여기까지 간 거. 그리고 둘이 만났죠? 형이나 동생이나 이동한 거리가 둘 다 서로 어떨까요? 같죠? 그래서 60y하고 80x가 서로 같다. 이렇게 해서 이 식 두 개를 연립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할 수 있죠? 일단 여기에서는 배경 지식이 첫 번째는 뭐 이렇게 호수나 아니면은 이제 뭐 운동장의 트랙 같은 걸 얘기하는 건데 여기에서 두 사람이 이제 같은 방향으로 뭐 달리기를 하든 걸어가든 같은 방향으로 갈 때가 있고요. 같은 방향. 두 번째는 이제 반대 방향. 한 사람은 이쪽으로, 한 사람은 이쪽으로 가는 거야. 자, 이렇게 걸었을 때 두 사람이 만나는 거. 다시 만나는 게 언제냐 이런 걸 물어보는 거거든. 봐봐. 우리가 이제 이 같은 방향 같은 경우는 계주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계주 해보셨나요? 해보셨죠? 달리기 하다 보면 빠른 사람이 있고 느린 사람 있잖아요. 그럼 이제 요만큼까지 갔을 때는 뭐 얼마 차이가 안 나겠지만 이게 뭐 두 바퀴 세 바퀴 돌다 보면 언젠가 빠른 사람이 느린 사람을 이제 한 바퀴 따라잡을 때가 있겠지.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이 사람이 이제 더 많이 돌고 이 사람이 더 적게 돌다가 어딘가에서 이렇게 만나는 거야. 이해가십니까? 그럼 그 만났을 때는 두 사람의 이동 거리는 얼마 차이 날까요? 한 바퀴 차이 나겠죠. 이해가요? 예를 들어서 생각해봐. 이 빠른 사람이 네 바퀴를 돌았어. 그럼 느린 사람은 세 바퀴를 돌았다고 쳐. 그럼 둘이 만났다며. 그럼 몇 바퀴 차이 나는 거야? 한 바퀴 차이 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자, 빠른 사람 이동 거리하고요. 느린 사람 이동 거리를 뺐을 때 이게 한 바퀴가 차이 난다. 이게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이걸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반대 방향은 쉽습니다. 이거는 눈에 딱 보이니까. 자, 한 사람은 이쪽으로 가고요. 느린 사람은 이쪽으로 갔다고 칩시다. 그럼 가다 보면 이제 반 조금 넘어서 빠른 사람이 조금 더 멀리 갔겠죠? 둘이 만났다고 칩시다. 자, 이 사람 이동한 거리하고 이 사람 이동한 거리하고 합치면 한 바퀴죠. 이건 이겁니다. 빠른 사람. 네? 빠른 사람이 이동한 그 거리하고 느린 사람의 이동한 거리를 합쳤을 때 그게 몇 바퀴다? 1바퀴가 되는 겁니다.
이런 걸 알아야지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지. 이거 모르면 못 풉니다. 아예. 어쨌든 표 한번 그려볼게요. 거속시 문제니까. 자, 지금 이제 거속시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 그렸고요. 자, 한번 볼게요. 지금 정민이랑 채호가 있는데 정민이가 더 빠르대. 일단 정민이 속력을 조금 더 빠르다고 치고요. 일단 문제에서는 그 두 사람의 속력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지. 자, 이렇게 갑시다. 정민이의 속력을 물어봤으니까 정민이 속력 X라고 할게요. 정민이의 속력은 X. 자, 채호의 속력은 Y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일단 지금 이제 같은 방향의 입장에서 접근을 할 건데 같은 방향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같은 방향이 자, 몇 분 후에 만났어요? 52분 후에 만난 거야. 자, 일단 중요한 건 봐. 운동장에서 그러니까 운동장 호수구나. 호수에서 두 사람이 여기에서 동시에 출발해서 어쨌든 간에 같은 시간 동안 만난 거잖아.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다음에 둘이 만난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가시면 돼요. 일단 시간은 똑같습니다. 둘 다. 얘는 52분, 얘도 52분. 자, 그러면 거리가 어떻게 됩니까? 거리 구하는 공식?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까 뭐라고 써야 돼요? 52x. 채호는요? 52y가 되고요. 자, 봐. 마무리 어떻게 해야 돼? 같은 방향인 경우에는 빠른 사람의 거리에서 느린 사람의 거리를 뺐을 때 그게 몇 바퀴다? 한 바퀴다. 오케이? 이거 알아야 풀 수 있어. 빠른 사람의 거리 얼마예요? 52x에서 느린 사람의 거리 52y를 뺐을 때 한 바퀴인데 그 한 바퀴는 문제에 나와 있습니다. 얼마래요? 1560이다. 단위도 잘 봐요. 미터잖아. 1560으로 가면 돼. 첫 번째 식은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 한번 볼게요. 일단 우리가 처음에 얘기할 때 정민이 속력은 X, 채호의 속력은 Y라고 했었지? 자, 그럼 이제 반대 방향으로 걸어갔을 때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봤더니 몇 분 걸렸대요? 12분이 걸렸대요. 시간은 12입니다. 자, 거리는요? 12x, 12y가 되겠죠. 자, 근데 반대 방향 어떻게 푼다고요? 빠른 사람의 이동한 거리랑 느린 사람의 이동한 거리를 합쳤을 때 한 바퀴다. 12x하고 12y를 합쳤을 때 그게 한 바퀴다. 근데 한 바퀴 아까 얼마라 했죠? 1560. 그래서 요거 두 개 연립하시면 되는 거고요. x 구하는 거야. x 연립해서 구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이제 강물 문제인데 자, 강이 이렇게 있다고 칠게요. 여기에서는 이 강물의 속력이라는 게, 그 강물의 방향이라는 게 있거든? 강물이 이제 밑에 방향으로 내려간다고 할게요. 여기 강물의 방향이고, 여기서 유람선을 타고 한강을 6km만큼 거슬러 올라가는데, 1시간 30분이 걸리고, 내려오는 데는 1시간이 걸렸대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강물은 이쪽으로 흐르고 있거든? 근데 내가 지금 유람선을 타고 이쪽으로 가는 방향, 이게 거슬러 올라가는 거야. 이해가요? 강물하고 반대 방향으로 가지. 그럼 빨리 갈 수 있을까요? 이 강물이 속력이 있잖아. 그러니까 저항을 받는단 말이야. 그래서 얘가 가는 속도보다는 좀 더 늦을 거라고. 두 번째, 이번엔 이제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얘가 가는 속도에다가 이 강물의 속도까지 같이 가기 때문에 속도가 더 빨리 갈 거란 얘기야. 이해가요? 이렇게 상황을 두 개를 나눠야 됩니다. 지금 거슬러 올라가는 거, 그 다음에 내려가는 거 두 가지 상황이 있으니까 이거를 각자 표를 한번 그려볼게. 자, 일단 우리가 설정하고 가야 되는 게, 봐요. 첫 번째, 정지한 물에서의 유람선의 속력에 대해서 문제에서 물어봤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유람선은 원래 속도가 있을 거 아니야. 그걸 X라고 하자, 이거야. 그 속도가 또 하나 있어요. 여기서 물의 속도가 있지. 이 강물의 속도. 이 유람선의 속도 말고 그냥 강물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지 혼자 가는 속도가 있을 거 아니야. 강물의 속도를 Y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일단, 거슬러 올라갈 때는 방향이 이렇게 가는 거지? 강물은 이쪽으로 가고 유람선은 이쪽으로 가는 거야. 자, 그러면 거슬러 올라갈 때는 속력을 뭐라고 볼 수 있냐? 유람선 속도에서 강물의 속도를 빼줘야 돼. 이해가요? 더 느리게 가는 거잖아. 저항을 받으니까. X에서 Y를 빼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내려갈 때는요? 내려갈 때는 방향이 이제 이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럼 강물의 속력까지 해서 더 빠르게 갈 수 있지. 얘 같은 경우는 X 더하기 Y.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는 이 한강 6km만큼을 거슬러 내려갔다가 뭐 이렇게 올라갔다 한다고 했으니까 이 전체 거리는 6km예요. 단위를 좀 봐야겠죠? 우리가 시속 몇 킬로냐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단위는 그냥 6으로 가시면 됩니다. 거리는 거슬러 올라가든 내려오든 똑같이 6km 가는 거예요. 자, 아니 뭐가 비었지? 시간이 비어있죠? 시간은 구하는 공식이 속력분의 거리죠. 근데 이 공식 그렇게 가지 말고 문제에서
거슬러 올라갈 때 시간이 아예 나와 있지. 거슬러 올라갈 때 시간이 얼마나 걸렸니? 1시간 30분이지. 자, 단위 좀 볼까요? 시속이에요? 분속이에요? 시속이죠. 그럼 단위를 시간으로 맞춰야 되지. 자, 1시간 30분은 몇 시간으로 볼 수 있나요? 일단 1시간에서 1을 볼 수 있죠. 1은 1시간으로 볼 수 있고 이 30분을 시간으로 고쳐줘야 돼. 얼마로 나눠야 됩니까? 60으로 나누라 했었지. 그래서 60분의 30시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단위가. 약분하면요. 2분의 1이죠. 그래서 이거 가분수로 2분의 3시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거슬러 올라갈 때는 걸린 시간이 2분의 3시간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내려올 때는요. 내려올 때는 1시간 걸릴 때 1로 가면 되겠네요. 됐어요? 자, 여기는 문제가 다른 문제랑 좀 달라요. 여기를 이제 한 쌍으로 묶어서 이제 답을 쓸 건데, 자, 속력 구하는 공식이 뭐죠? 속력?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지. 그래서 x-y는 시간분의 거리다. 이렇게. 이거 분수 계산하는 거 어떻게 하는지 기억나니? 2분의 3분의 1분의 6이죠? 안쪽에는 밑으로, 바깥쪽은 위로. 그래서 얼마? 4죠, 4. 가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여기도 이렇게 묶어서 거리랑 시간이랑 곱하면 6이죠. 그래서 x 더하기 y는 6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두 가지 연립하시면 되고요. 문제에서 물어본 건 x죠. y 소거하시면 되겠네요. 자, 일정한 속력으로 달리는 어떤 기차가 길이가 350m인 다리를 완전히 지나는데 25초가 걸린대. 첫 번째, 이런 상황이죠. 이게 지금 다리니까 대충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 이제 다리가 있고요. 이렇게 다리가 있다고 쳐. 자, 기차가 여기를 지나가는데 기차의 맨 앞부분이 요 시작점을 딱 닿는 순간부터 이제 시간을 재는 거야. 시간 거리를 재는데 여기 보면 완전히 지나친다라고 돼 있죠. 그러면은 얘 똥꼬까지 완전히 빠져나왔을 때. 그러니까 얘가 재는 건 여기서부터 요까지를 재는 거야, 지금. 이해갑니까? 근데 여기서부터 요까지가 문제에서 다리가 몇 미터래? 350m래. 자, 그러면 거리는 요만큼만이 아니라 요까지 포함되잖아. 이게 뭐죠? 이게 열차의 길이야. 문제에서 그 열차의 길이를 물어봤으니까 이걸 뭐라고 해? x라고 하시면 돼요. 사실 이 문제는 풀려면은 문자 하나만 놓고도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여기 x라고 할게요. 그래도 이제 표는 거속식 문제니까 어쨌든 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일단 다리를 지날 때 거리는 어떻게 봐야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거리지? 350에다가 x를 어떻게 합니까? 더해야겠죠. 그 다음에 속력은요? 문제에서 뭐 속력은 딱히 나온 게 없습니다. 냅두고. 그 다음에 1번 다리를 지날 때 몇 초 걸렸습니까? 25초가 걸렸죠. 그럼 속력이 지금 비어있지. 자, 속력 구하는 공식 25분의 350 더하기 x가 되겠죠. 그러니까 원래는 사실 이렇게 써야 되는 게 맞거든. 근데 지금 이게 지금 하고 있는 건 연립 방정식이잖아. 그럼 여기를 y라고 쓰면 돼. 일단 그렇게 맞춰서 쓰자 그러면. 여기를 y로.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터널을 지날 때도 있죠. 터널 지날 때도 방식은 똑같아요. 자, 620m짜리 터널을 완전히 통과하는데, 그러면 여기가 이제 620m짜리 터널이고, 거기다가 열차 길이까지 더해줘야 되지. 620 플러스 x가 이제 거리가 되는 거고, 속력은 마찬가지로, 자, 봐.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일정한 속력이라고 돼 있으니까, 다리를 지날 때나 터널을 지날 때나 똑같은 속력으로 가는 거야. 그걸 문제에서 우리는 y라고 했었지. 그 다음에 시간은요? 몇 초 걸렸어요? 34초가 걸렸죠. 자, 첫 번째, 여기 있는 시간을 싸잡아서 이거 y는으로 갑시다. 자, 속력은 공식이 뭐죠? 시간분의 거리지. 시간은 25 분의 거리는 350 플러스 x. 두 번째, 여기는요. y는 시간분의 거리.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두 개 연립하시면 됩니다. 둘이 같다. 이렇게. 그래서 이 1차 방정식 풀어주면 x가 나올 거야. 자, 이 소금물 농도 문제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앞에 봐봐. 자, 8%의 설탕물이 있고요. 5%의 설탕물이 있어요. 이거 두 개 섞으면은 이제 7%가 된다는 건데, 물어볼게. 8%랑 5%랑 합치면 13% 되는 거 아니니? 내가 뭐라 그랬지? 농도는 덧셈이 안 된다 그랬어.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렇잖아. 8이랑 5랑 합치면 중간 맛이 나오지. 그지?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덧셈 하시면 안 돼요. 어쨌든 간에 지금 항목은 이래요. 자, 8%의 설탕물에다가 5%짜리를 합칩니다. 자,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둘이 더하는 겁니다. 더해서 이제 7%의 설탕물을 만드는 건데, 보세요. 지금 8%의 설탕물, 문제에서 얼마라고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지. 자, 문제에서 그거 구하라고 했으니까 뭐라고 해요? X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5%의 설탕물 문제에서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없죠? Y라고 해요.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요거랑 요거랑 합쳐서 7%는 몇 g짜리를 만든대? 600을 만든대요. 자, 일단 첫 번째 식 알 수 있죠. X 더하기 Y는 600이구나. 그 다음에 소금 구하는 공식 어떻게 해야 돼? 이거는 100분의 둘이 곱하면 돼요, 이렇게. 8X. 이쪽도 마찬가지. 어떻게 써야 돼요? 100분의 5Y라고 쓰면 되겠죠. 여기도 100분의 둘이 곱하는 거니까 둘이 곱하면 4200 나오겠지. 얘도 계산하는 방법 두 개 합치면 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거. 밑에 소금 계산 특성상 분모가 다 100일 수밖에 없지. 약분 절대 하지 마시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전체에다 100을 곱하는 거야. 그럼 식이 어떻게 되죠? 네. RX 플러스 OY는 4200이다. 그래서 이거 연립하시면 정답이 되겠죠. 우리가 8%의 설탕물을 X라고 넣었기 때문에 Y 연립하시면 됩니다. 소금. 자, 농도가 다른 두 소금물 A, B를 자, 이번에 60g, 50g을 섞었더니 8%가 됐고 이번에는 이제 용량을 좀 다르게 한 거야. 50g, 60g을 섞었더니 9%가 됐대. 상황이 좀 다르죠? 이걸 표로 그려야 되는데 첫 번째 얘 같은 경우는 자, 이제 표를 만들어 놓으시고 자, 일단 A의 농도가 필요한데 문제에서는 이제 농도가 안 나와 있죠? 농도 구하는 문제죠? 이렇게 합시다. A의 농도는 X라고 할게요. B의 농도는 Y라고 할게요. 그래서 얘는 농도 X, 얘는 농도 Y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두 개 합친 새로운 소금물이 나오는 거니까 자, A의 소금물은 문제에서 얼마라고 돼 있어? 첫 번째 1번의 상황에서 A는 60g 섞고요. B는 50g 섞죠. 자, 그래서 이거랑 합쳐서 몇 퍼짜리가 됐어? 8%짜리가 된 거지. 자, 그러면 이제 소금물 이렇게 둘이 합치면 몇 g이야? 110g이죠. 이해 가십니까, 여기까지? 자, 그럼 이제 소금 비어있지. 소금 구하는 공식 100분의 둘이 곱해야지. 여기는요 100분의 50Y가 되겠죠. 여기는요 100분의 880. 그럼 식이 이렇게 되죠. 얘 더하기 얘는 얘다. 그래서 분모에 다 100이 있을 거니까 전체에 다 100을 곱하면 1번 식은 정리했을 때 어떻게 되는 거야? 60X 50Y는 880이고 이거 전체 다 또 10으로 또 나눌 수 있죠. 아예 그냥 깔끔하게 이렇게 가져갑시다. 일단 1번식은 여기서 끝. 자, 이제 두 번째 상황에서는 A를 50g 넣을 거고 B는 60g 넣을 거예요. 자, 그럼 여기는 두 개 합쳐서 몇 퍼짜리 소금물이 된 거야? 9%짜리 소금물이 됐고요. 그리고 문제에서는 어쨌든 소금물 두 개 합치면은 여기는 110이 되겠죠? 자, 그럼 소금 구하는 공식 한번 가볼까요? 공식이 뭐죠? 100분의 둘이 곱한 거. 이쪽은요? 100분의 둘이 곱한 거. 여기도 100분의 둘이 곱한 거. 이렇게 되니까 얘 더하기 얘는 얘가 되는 거지. 자, 그래서 분모에 100 전체 다 싹 곱하면 50x 60y는 990이다. 0 하나씩 다 지울 수 있지. 10으로 나눠서. 그래서 식이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연립하시면 xy 나오겠죠? 자, 이제 학교에 대해서 퍼센트가 늘고 줄고 이거는 어떻게 하자 그랬었냐면은 일단 문제 한번 보시면 올해 여학생 수를 물어보라 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항상 이 문제의 특성상 작년, 그러니까 바뀌기 전 거, 작년 남학생 수를 x라고 하고요. 여학생 수는 y라고 할 거야. 꼭 작년이라고 놔야 돼. 아시겠어요? 자, 그럼 표를 한번 그려보시면 일단 작년의 남학생 수를 x라고 합니다. 작년 여학생 수를 y라고 해요. 그럼 일단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어? 작년에 남학생 수 여학생 수 합쳐서 몇 명이다? 960명이다. 첫 번째는 이제 나오고요. 이건 쉬워요. 두 번째 식이 중요한데 그 다음 건 봐봐. 올해는 작년보다 남학생 수가 10% 감소했대. 작년 남학생에서 10%가 감소한 거니까 이거에다가 10%를 곱하면 돼. 100분의 10. 그리고 감소했네. 더해요, 빼요? 빼야죠. 이렇게 하라는 거야. 자, 그리고 봐봐. 전체적으로 이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작년에다가 늘어나거나 혹은 줄어든 것까지 다 합쳐서 올해 학생 수가 되는 거야. 이해가니? 위에 거 두 칸을 합쳐서 맨 마지막 칸이 되는 거라고. 그럼 X에서 요거 약분하면은 10분의 1이죠? X에서 10분의 1을 빼면은 뭐야? 10분의 9X가 되는 거야. 이게 이제 올해 남자 학생 수인 거야. 이해가요? 그 다음에 여학생 수 한번 볼까요? 여학생은 뭐라고 돼 있어? 10%가 증가했대.
그럼 여기 뭐라고 써야 됩니까? y에다가 10분의 1을 곱해주면 되는 거지. 100분의 10. 근데 얘는 증가니까 플러스죠. 그럼 얘에다 얘를 더하면 10분의 11y가 되겠죠. 자, 그러면 문제 한번 봐요. 자, 전체적으로 몇 명이 감소했어요? 전체적으로 4명이 감소했대. 자, 늘어나고 줄어들고는 1번, 2번, 3번 몇 번째 칸에서 담당합니까? 두 번째 칸을 보고 담당을 하는 거야. 자, 봐요. 지금 남자는 이만큼 감소했고 여자는 이만큼 줄어들었어. 그거 다 합쳐서 총합 몇 명이 줄었다고? 4명이 줄어드는 거야. 그럼 뭐라고 써야 돼? 2번? 마이너스 10분의 1x 플러스 10분의 1 y는. 자, 물어볼게. 여기서 진짜 많이 헷갈려 하는 게 이거야. 여기에 써야 되는 위치 정답이 마이너스 4야, 956이야. 마이너스 4야. 이게 마이너스 4라고 써요. 왜죠? 쉽게 얘기해서 얘는 늘어나고 줄어든 것만 얘기하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10명이 늘었다, 그럼 플러스 10. 여긴 뭐 5명이 줄었다, 그럼 마이너스 5. 이런 식인 거라고. 이해갑니까? 그래서 늘어나고 줄어든 학생 수만 여기다 써주시면 돼요. 그럼 일단 얘 같은 경우는 분모에 10이 있으니까 전체에다 마이너스 10을 곱하면 x-y는 플러스 40이 되겠죠? 그럼 얘하고 연립을 하시면 xy가 나오겠지. 자, 그러면 xy 나오면 끝이에요? 문제 다시 한번 봐봐. 뭘 구하래? 올해 여학생 수요. 올해 여학생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우리는 y가 필요한 게 아니라 10분의 11y가 필요한 거야. 어쨌든 간에 y를 구해야 이제 정답이 나오겠지. 일단 이 문제는 특성상 연립을 제가 해드릴게요. 봐요. y를 구하는 거죠? 자, x를 뺍시다. 얘하고 뺄게요. 빼보면은 x에서 x 빼는 거니까 없어지지. 자, y 빼기 마이너스 y가 마이너스 2개 플러스로 바뀝니다. 2y. 그 다음에 960에서 40 빼면은 920이죠. 자, y는 얼마입니까? 460 되겠죠. y는 460이고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 끝이야? 아니에요. 이거 끝난 게 아니야. 우리가 필요한 건 이거거든. 자, 그래서 정답은 10분의 11y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460을 곱해줍니다. 일단 지워지죠? 46하고 11하고 곱하면 되는 거니까 46 하면 얼마입니까? 506? 그래서 정답은 506명입니다. 합금이 뭔지 아니? 합금? 우리가 본 적이 없어, 합금. 그치? 말 그대로 금속을 여러 개를 합치는 거야. 네 알고 있는 금속이 뭐가 있니? 철, 그치? 구리, 뭐 등등등. 뭐 과학 시간에서나 배웠던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데, 보시면은, 구리, 아연을 합친 게 합금이야. 오케이? 어떤 금속이 있는데, 한 가지로만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섞여 있다는 얘기야. 아시겠죠? 그냥 대충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가 뭐 과학 시간에 배우는 게 아니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봐요. A의 40%가 구리야. 예를 들어서 A가 총 100g짜리 이 합금이라고 칩시다. 그 중에서 구리는 얼마입니까? 라고 이제 이걸 계산해 보려면 100에다가 40%를 곱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몇 그램 들어있어? 40g 들어있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계산 방식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A의 그 무게에다가 곱하기 저 퍼센트 이렇게 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아연은 얼마 들어있을까요? 100에다가 100분의 20 곱하면 되니까 얼마? 20g 들어있는 거야. 아시겠어요? 근데 지금 A가 몇 g인지 알아요, 몰라요? 문제 맨 마지막처럼 봐봐. 뭐라고 돼 있어? A가 몇 g이고 B가 몇 g인지 그냥 구하래. 모르는 거야, 지금 현재. 이렇게 갈게요. A는 Xg, B는 Yg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거 잘 봐요. 이것도 표가 있는데, 자, 여기는 A고요. 여기는 B라고 합시다. 자, 우리 A는 몇 g이라고 보기로 했지? Xg, B는 Y로 보기로 했죠. 자, A 안에는 여기만 봐봐. A 안에는 구리가 들어있고 아연도 들어있어요. 자, 근데 A에는 구리가 몇 퍼센트 들어있어? 40%. 그럼 X에다가 40% 곱하면 되는 거잖아, 그지? 100분의 40X. 구리가 들어있는 양이 이렇단 얘기야. 자, 아연은요? 100분의 20X가 되겠죠? 자, B 한번 가볼게요. B에는 퍼센테이지가 좀 달라. B도 새로운 뭐 어떤 합금인데 거기 안에 구리는 10%가 들어있대. 뭐라고 써야 됩니까? 100분의 10Y. 그 다음에 아연은 100분의 30 Y가 들어있는 거야. 됐습니까? 일단 1번 하셔야 되는 게 표 그리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를 지어서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구리가 몇 g이래? 총 다 합쳐서. A랑 B랑 합쳐서 구리만 따져보니까 600이래. 자, A랑 B랑 합쳤을 때 구리가 얼마예요? 이만큼 들어있는 거야, 지금. 오케이? 100분의 40x에다가, 이거 약분할까, 그냥? 10분의 4로 갈게요. 10분의 4x에다가, 여기도 약분할게. 그냥 10분의 1로 갈게. 10분의 1 y를 합쳐서, 구리는 총 몇 그램? 600g이다, 이거야. 자, 일단 분모에 10 있으니까 전체에다 10 곱해요. 얼마? 4x 플러스 y는 6000이다. 됐습니까? 이렇게 하나. 자, 밑에 이제 아연도 마찬가지죠? 아연 같은 경우도 A에는 이만큼 들어있고 B에는 이만큼 들어있는데 그래서 다 합쳐서 아연 얼만데? 얼마래? 500이라고 돼 있죠. 뭐라고 써야 돼요? 10분의 2x 플러스 10분의 3y는 500g? 분모에 10이 있으니까 10 전체 다 곱하면은 2x 더하기 3y는 5000이다. 그래서 이식하고 이식을 연립을 해보면 x랑 y가 나올 거야. 아시겠죠? 이게 헷갈리는 이유가 뭐냐면 표를 그릴 때는 봐봐. 이 방향성을 잘 봐봐. 표를 그릴 때는 이렇게 처음에는 썼거든? 그지? x에 대해서 구리 얼마, 아연 얼마. y도 이렇게 썼어. 근데 해결을 할 때는 이렇게 쓴단 말이야. 그지? 이 방향성에서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는 문제야. 그래서 난이도가 좀 높아요. 어렵습니다. 자, 원가, 정가 문제는 제가 어떻게 하자 그랬냐면 공식 하나만 아시면 돼요. 정가는 원가에다가 이익을 붙인 거다. 맞죠? 자, 우리가 원가에다가 이익을 붙이는 거 계산을 할 때 이게 퍼센테이지 계산으로 하는 문제가 있거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원가에 30%의 이익을 붙여서 정가를 내고 싶다. 이렇게 이제 퍼센테이지로 이익을 물어볼 때는 이렇게 가시면 돼요. 자, 원가는 원래 100%야. 그냥 기본 100%에서 시작을 하는 건데 거기에 30% 이익을 붙일 거 아니야, 그지? 그럼 100%에 30% 합치면 몇 %예요? 130%죠. 그러면 원가를 X라고 했을 때 거기에다가 130%를 곱해주면 그게 바로 정가야. 퍼센트로 나오면 이렇게 풀으란 얘기예요. 자, 갑니다. 바로 갈게요. 자, A, B를 합쳐서 23,000원에 사서 일단 중요한 거는 A가 얼마인지 모르고 B도 얼마인지 몰라. 이렇게 갑시다. A의 금액을 X, B의 금액을 Y라고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X 더하기 Y가 23,000이지. 그 다음에 상품 A는 원가의 20%, 상품 B는 원가의 30% 이익을. 이제 각자 이익이 다르지. 이렇게 갑시다. 요게 A의 원가잖아요? 여기에다가 20%의 이익을 붙일 거야. 그럼 뭐라고 해야 되죠? 얼마를 곱해야 되지? 100분의 120을 곱하는 거야. 오케이? 세일 아니에요. 이익을 붙여서 파는 거야. 그래서 100분의 120. 이해가십니까? 100%에다 무조건 더하면 돼. 그 다음에 Y는요. 30%의 이익을 붙일 거래. 그럼 뭐라고 쓰면 됩니까? Y에다가 100분의 130을 곱해주면 되는 거야. 이해가십니까? 100%에다가 그냥 더해만 주면 된다고. 이게 이제 뭐냐면 A의 정가. 이게 B의 정가라고. 되셨어요? 이 정가 얘기 뒤에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됐냐면 정가를 정한 뒤에 팔았더니 5,400원의 이익을 얻었대. 자, 여기서도 지금 장난을 하는 거야. 봐. A랑 B랑 원래 원가가 23,000원이었잖아. 근데 지금 내가 필요한 건 정가잖아. 근데 여긴 이익만 얘기했다고. 공식이 뭐라고 다시 한번? 정가는 원가랑 이익 합치면 돼요, 그냥. 원가가 23,000원이었잖아. 이익은 5,400원이네? 그럼 둘이 합치면 얼마야? 이게 정가예요. 아시겠어요? A, B를 합친 정가야. 좀 식이 복잡하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1번과 2번을 계산을 하시면 이제 정답이 되겠죠?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거는 계산 특성상 내가 풀어줄게. 일단 여기는 00 하나씩 지워지고요. 전체에다 10을 곱할게요. 요거 정리하면 12x 13y는 여기다가 10 곱했으니까 0 하나 더 붙죠. 그래서 1번하고 연립을 할 건데 우리가 지금 A의 정가를 구하는 거니까 X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지. Y를 소거합시다. Y를 소거하기 위해서 13을 전체에다 곱할게. 그럼 여기는 299000 이렇게 될 거예요. 자, 뺍니다. 뺐을 때 여기 13이에요. 위에서 빼면은 X고 여기는
29만 9천에서 얘 빼면 얼마야? 15,000이 되겠죠. 그럼 결론은 이제 x는 a의 원가였지. 자, 봐봐. 원가가 정답이야. 지금 나온 게. 정가 구하는 거죠. 다시 한번 볼까요? a의 원가가 지금 현재 15,000원이야. 자, 이익을 어떻게 붙인대, 문제에서? A 같은 경우는 원가에 20% 이익을 붙인다며. 자, 그럼 얼마 곱하면 되죠? 여기다가 100분의 120. 00 지우시고 00 지우시면 180에다 0 3개 붙이면 되니까 18,000원이 되겠죠. 그래서 이 정답은 18,000원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